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그냥 떠오르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생각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얼마든지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든 멋지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생각한 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처럼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나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은이 복주환, 발행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제대로 한 일 없이 우왕좌왕 하루를 보내는 사람, 별것 아닌 일로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매번 결심하지만 끝까지 해낸 적이 없는 사람, 아이디어는 많은데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사람, 목표만 거창할 뿐 플랜 없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람. 우리 대부분은 늘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미루는 습관, 피곤한 인간관계, 업무 스트레스, 불필요한 감정, 정리되지 않는 인생.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반면 많은 일을 쉽고 깔끔하게 처리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돈과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생각 정리 컨설턴트이자 저자 복주환은 그 비밀을 푸는 핵심 열쇠로 생각 정리를 제시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며 복잡한 인생을 돌파하는 최고의 무기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생각을 비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수선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설계하는 생각 정리 스킬을 통해 원하는 바를 빠르게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저자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생각 정리 스킬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 정리를 통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삶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비워내고 싶어요. 나만의 사업을 준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어요. 올해는 꼭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내고 싶어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힘들었던 과거는 잊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그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터 박사는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생각의 95%가 어제 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반복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가? 보통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실패했다던데 나도 실패하면 어쩌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등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를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현재의 안정을 지키는 데 신경을 쓴다. 너무나 소중한 나 자신을 실패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렇게 현재의 나를 지키고자 만들어진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오히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킨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집안도 정리를 해야 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듯 머릿속 생각도 정리를 해야 어떤 일이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말, 글, 행동은 모두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두서 없이 생각하면 말에도 두서가 없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그래서 논리를 찾기 어렵다. 생각이 복잡하면 행동도 산만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일단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리해야 목표 설정도, 시간 관리도, 문제 해결도, 아이디어 기획도 잘할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쓸모 있는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그냥 떠오르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생각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얼마든지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든 멋지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생각한 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처럼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나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만다라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생존 전략. 만다라트는 목표를 달성하다와 기술을 결합한 단어로 목표를 설정할 때 유용한 생각 정리 툴이다. 이는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성공 비결로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만다라트는 사용법이 매우 간단한 반면 활용도가 높아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아이디어 발상, 컨텐츠 기획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나는 첫 책, 생각 정리 스킬에서 만다라트를 활용해 책의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 많은 독자들이 만다라트를 통해 책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일목요연한 요약 덕분에 책 내용이 더 잘 이해되고 기억에 오래 남았다는 후기를 남겨주었다. 만다라트의 장점은 첫째, 한 페이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생각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다라트는 종이에 가로 세로 9칸씩 모두 81칸의 사각형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완성되면 모든 내용이 한눈에 들어온다. 둘째,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인간은 빈칸이 있으면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빠르게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 또 세부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목표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된다. 셋째, 만다라트는 구조 자체가 활짝 핀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균형감 있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만다라트는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 3단으로 나뉘는데 이 순서대로 생각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상위 논리 체계가 형성된다. 가운데 중심 토픽에 핵심 주제 또는 최종 목표를 적고 그걸 둘러싼 8칸의 주요 토픽에는 주제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적는다. 그 8개의 키워드를 주변으로 확장해서 각각의 하위 토픽 8칸에 세부 실천 내용 또는 아이디어를 나열한다. 내용을 모두 정리했으면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번호를 매긴다. 만다라트를 모두 완성했으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실행으로 옮긴다. 만다라트로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 만들기.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부터 인생 설계 만다라트를 만들어 보자.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생 과정 전체를 계획해 보는 것이다. 인생 설계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삶의 전체 영역을 두루 살펴보며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고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 특히 만다라트를 활용해 인생을 설계하면 균형감 있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요 토픽 8칸에 인생에 어떤 키워드를 적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는 생애 설계와 시간 관리에서 인생의 주요 영역을 8가지로 구분했다. 인생의 주요 영역 8가지. 1. 건강. 건강 증진, 영양 관리, 신체 검사,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련 활동, 운동 및 스포츠 활동 등. 2. 재무. 7에서 8대 생활 영역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비용 확보 방안 및 지출 관리 등. 3. 가족 사회 관계.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친척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등. 4. 주거. 주택 임대차, 구입, 관리, 건축, 구조 개선, 실내 안전, 주거 지역 환경, 가족과의 동거 및 별거, 주택 자산화 등. 5. 직업 및 경력. 적성 및 재능에 맞는 직업 활동 선택과 발전, 직업 활동 등과 연계된 사회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다양한 경력. 6. 학습 및 자기 개발. 직업 활동, 사회 참여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및 훈련 활동, 교양 증진 활동 등. 7. 사회 참여 및 봉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 사회 봉사를 위한 재반 활동 및 기부 등. 8. 여가 및 영적 활동. 여가, 휴식, 취미, 특기 활동의 개발과 참여, 영성 개발과 성장을 위한 종교 활동 등. 인생을 설계할 때에는 생활의 각 영역별로 하나씩 핵심 키워드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개인에 따라 8개 영역 중 일부만 선택해도 되고 영역을 추가하거나 생략해도 좋다. 한 영역당 3에서 4분씩 정리하면 30분 정도에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인생 설계 만다라트를 그려보자. 만다라트를 그리다 보면 생각이 막혀서 빈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해 생각하던 중 생각이 막혔다고 해보자. 주어, 육하 원칙, 동사 순으로 건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운동은 어디에서 할까?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다면 이제 답만 하면 된다.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브레인스토밍이 되면서 막혔던 생각이 풀린다. 운동을 어디에서 할까라는 질문에 집에서 한다, 헬스장에 간다, 공원에서 한다 등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일주일 뒤 등등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떠올릴 수 있다. 생각이 막히는 이유는 질문이 막혀서다. 질문이 막히면 생각문이 막힌다. 만다라트를 그릴 때 생각문이 막힌다면 질문을 던지자. 건강. 건강은 생존과 모든 활동의 기본 요건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재무. 돈은 모든 생활 영역의 기본 토대다. 돈이 없으면 삶이 불편해진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불리고 관리할 수 있을까? 가족, 사회관계.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간다.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주거. 적절한 주거는 생활을 안전하고 안락하게 담는 그릇이다.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직업 및 경력. 일과 활동은 정체성과 자존감의 상징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삶의 영역이다.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어떤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 좋을까?
학습 및 자기 개발. 배움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학습과 자기 개발을 하면 좋을까? 사회 참여 및 봉사. 지역사회 및 국가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가 및 영적 활동.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활동으로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 성장 사이클. 나만의 루틴 만들기. 파리의 카페에 앉아 있는 파블로 피카소에게 한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와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피카소는 단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주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을 요구했다. 여인은 놀라서 항의했다. 그림을 그리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피카소가 대답했다. 천만에요. 나는 당신을 그리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그린 시간은 실제로 불과 몇 분이었다. 하지만 그 몇 분 만에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쌓기 위해 그는 40년간 수없이 많은 화폭을 찢어내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에 몰입했다. 그 시간의 무게를 과연 그 여인이 짐작조차 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간은 상대적이다. 똑같은 몇 분이라도 여인에게는 그저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피카소에게는 40년의 노력이 응축된 시간이었다. 같은 시간이라도 가치가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티븐 코비가 말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 영역은 한순간에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사실 미래를 바라보는 이 영역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해 현재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 관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신속하게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주어진 시간 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다. 물론 그 성공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거대한 목표를 한 번에 이루기는 어렵지만 난이도에 따라 목표를 작게 나누고 한 발짝씩 나아가면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첫 걸음부터 마지막 한 걸음까지 목표를 잘 쪼개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다. 이 전략을 토대로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나의 경우 루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성장을 위한 자기 개발을 실천하고 있다. 시간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건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들을 반복할 수 있다. 성장은 제대로 된 반복에서 나온다. 돈만 가계부 쓰나요? 시간도 가계부 쓰세요. 하루는 24시간이다.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시간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하루 24시간 가계부를 쓰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우리가 흔히 쓰는 가계부는 현재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한 표다. 이것을 작성하다 보면 흩어져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수입 지출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 가계부를 작성해 보면 현재 나의 시간 상태가 어떤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그냥 흘려보내던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당신의 하루 24시간을 분석해 보라. 우리의 하루 24시간은 보통 수면 영역, 식사 영역, 이동 영역, 투자 영역, 휴식 영역, 업무 영역, 관계 영역, 기타 영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루 24시간 가계부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1. 수면 영역은 잠을 자는 시간이다. 좋은 컨디션을 위해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있는가? 2. 식사 영역은 하루 3끼 밥 먹는 시간이다. 건강한 식단으로 하루 3끼를 모두 챙겨 먹고 있는가? 3. 이동 영역은 출퇴근을 하며 이동하는 시간이다. 성장을 위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가? 4. 투자 영역은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이다. 운동, 독서, 어학 공부 등. 성장을 위해 매일 반복하는 당신만의 자기 개발 루틴이 있는가? 5. 휴식 영역은 쉬는 시간이다. 심신의 건강을 위해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6. 업무 영역은 일을 하는 시간이다. 주어진 시간 동안 업무에 몰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가? 7. 관계 영역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친구와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가? 8. 기타 영역은 위의 영역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신만의 시간이다. 위의 영역 말고도 당신은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루 24시간 가계부를 정리하며 느낀 점과 분석한 결과 기록하게. 예를 들면 그동안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많고 휴식 영역이 부족했구나.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 영역이 거의 없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의외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 하고 깨달을 수도 있다. 나의 경우 하루 24시간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강의와 강의 준비, 집필 등 업무 영역이 많아 성과는 좋은 반면 휴식 영역이 부족해 피로감이 높았다. 또 관계 영역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는데 앞으로 이 시간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인생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모여 만들어진다. 하루를 잘 보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 어떤 점이 만족스럽고 어떤 점을 보완하고 싶은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목표를 이루는 사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미래의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구석기 시대에도 인류는 소망을 담아 원하는 바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동굴 벽화를 보면 다양한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구석기인들의 사냥감이었다. 라스코 동굴의 벽화에는 동물의 어디를 어떻게 찔러서 사냥할지 그린 부분이 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림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재래의식의 일종이기도 했는데 이런 의식을 통해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냥 의지를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항상 무언가를 갈망했고 그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대 사회에도 개인이든 조직이든 성장하기 위해 크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적산적 사고와 역산적 사고를 알아야 한다. 적산적 사고는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사고법이다.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한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래서 장기간의 목표를 세울 때는 역산적 사고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역산적 사고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다음 미래에서 현재까지 역순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목표하는 미래를 먼저 그려보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새롭게 접근하고 싶거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유용하다. 역산적 사고로 미래를 그려보는 데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3에서 10년 뒤 되고 싶은 모습을 종이에 시각화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아래 매트릭스 왼쪽 칸에는 원하는 모습을 키워드로 적고 오른쪽 칸에는 전체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손으로 목표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막연했던 미래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로드맵으로 역산해본다. 목표 사다리 기법이다. 3년에서 10년 뒤 모습을 시각화했다면 이제 로드맵을 만들 차례다. 나는 이 로드맵을 목표 사다리라고 부른다.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역산해서 각각의 단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다음의 순서로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 1. 로드맵의 세로축은 성장의 폭이고 가로축은 목표 달성 기간이다. 2. 목표를 이루어 나갈 과정을 3단계로 나눈다. 3. 3단계는 최종 목표, 2단계 중간 목표, 1단계 중간 목표, 현재 모습 순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역산해 본다. 4. 주의사항이 있다. 최종 목표를 과거의 연장선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지 말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는 것이다. 5.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자원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는 현재 오프라인 교육 회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목표는 온라인 글로벌 컨텐츠 기업이다. 만약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3단계의 온라인 글로벌 콘텐츠 기업은 상상하기에도 너무 먼 미래고 이룰 수 없는 목표처럼 보인다. 하지만 1단계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회사로 발전하고 2단계에서 영상이나 책의 내용을 잘 번역해서 해외에 알린다면 3단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가능성이 열린다. 실제로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영상 콘텐츠에 다양한 언어의 자막을 얹어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MKTV를 운영하는 김미경 대표의 경우 해외에서도 많은 구독자가 시청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국의 K-팝 문화를 설명하는 DKD KTV,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코리안 유니, 틱톡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시찬 오빠, 유시찬 등도 이미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진출한 성공적인 사례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이미 누군가 이룬 꿈일지도 모른다. 그가 어떻게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갔는지 잘 분석해보자. 롤모델과 관련된 책이나 인터뷰 기사 등을 참고하면 그 사람을 벤치마킹해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복주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생각 정리 컨설턴트로 수많은 대기업 및 국가기관, 대학 등에서 생각 정리, 말하기, 글쓰기, 기획 등의 주제로 강연을 하며 집필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어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며 작가와 강사라는 꿈을 포기할 위기에 놓였지만
3,0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생각 정리와 자기 개발 연구에 매진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저서 생각 정리 스킬에서 만다라트를 통해 책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저서 또한 다양한 생각 정리법을 소개하며 시간, 아이디어, 목표, 문제 해결이라는 4가지의 주제에 따라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자기 개발과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생각 정리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해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디오북의 성격상 많은 부분을 소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책의 앞부분에서는 마인드맵과 만다라트를 활용하는 생각 정리법을 도표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따라해보면서 쉬운 정리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후반부는 목표 달성과 자기 개발이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자신의 막연하고 뭉뚱그려져 있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자연히 옮길 수 있는 전략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정리 툴은 간단하면서도 쉽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좋았고 툴을 사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쓰는 것이 좋은지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또한 밑바닥에서 현재의 자리까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 저자의 노하우들이 담겨 있기에 그 방법들이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나름의 계획과 목표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툴에 맞춰 적어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목표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돈과 운을 부르는 생각 정리 스킬,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